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정식 컨설팅 6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강제 추합 스나이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추가 합격 중에서 자연 추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아마 영상을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될 때 이런 강제 추합이라든가 스나이핑이라고 하는 게 적중률이 높고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면 사실 누가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내 성적이 370점인데 380점이나 390점대 대학을 원서 지원만으로 합격할 수 있다. 이러면 정말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스나이핑, 강제 추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정시의 원서 지원은 상향 지원이 꼭 필요해요. 모든 분들이 상향 지원을 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가나 다군 중에서 안정 지원을 대부분 하나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상향 지원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럼 상향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전략을 짜야 되고, 상향 지원이 본인의 점수대에서 간단히 말해서 1점이나 2점 위의 상향, 모집 단위 내에서의 상향, 학과 선택에 대한 상향이라고 한다면 자연 추합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본인의 수능시험을 받고 수능시험을 봤는데 생각보다 성적이 잘 안 나왔어. 나는 평상시에 연세대나 고려대를 가는 게 꿈이었는데 나는 수능시험을 잘 못 봐서 나는 국민대 정도 갈 수 있는 성적이 됐어. 그럼 이런 학생들의 선택은 뭐냐면 일단 국민대 정도의 대학에 붙이고 그리고 내년에 재수를 해보자 라고 하는 전략을 짜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한다면 가나다군 중에서 하나 또는 2개 정도를 적정 안정 지원을 꾀하고 난 다음에 상향 지원을 하게 될 거예요. 이런 상향들은 대부분 학과, 모집 단위 내에서 상향이 이루어지는 자연 추합의 상향이 아니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강제 추합 스나이핑을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향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2가지로 구분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자연 추합. 자연 추합은 모집 단위 내에서의 학과 선택에 따른 소폭의 상향을 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난 시간에 이제 자연 추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인 구간에 있을 때, 트랜스퍼 구간에 있을 때, 아웃 구간에 있을 때 어떻게 상향을 꾀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얘기들은 이제 강제 추합 스나이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성적이 모집 단위 밖에 있을 때, 내가 이 대학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좀 더 높은 대학의 상향 지원을 꾀한다는 얘기죠. 원서 지원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정시는 경쟁률에 따라서 모집 단위 내에서의 학과의 점수 변동폭이 크다는 점. 다시 말하면 너는 이성적이니까 이성적이면 어느 대학 무슨 과를 붙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 학과의 점수는 계속 변동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능 성적이 12월 8일 날 발표되고 나면 나의 수능 표준 점수와 100분위를 통해서 대학은 결정할 수 있지만 학과를 결정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은 이렇게 선에 맞춰서 원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원서를 쓸 때는 반드시 안정 지원이 필요하고, 안정 지원은 일반적으로 입시기관에서 예측하는 상위 합격생 70% 평균값에서 낮은 지점에 원서를 써야 돼. 이래만 반드시 붙을 수가 있고, 이게 붙는다는 확신이 들면 그 다음서부터는 소폭의 자연 추합, 또 좀 더 적극적인 강제 추합의 스나이핑을 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드리는 얘기가 너가 강제 추합을 꾀해라, 적극적인 상향을 해야 된다, 스나이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걸 주창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리는 얘기는 실제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 수능시험을 보고 나면 수능시험 정말 잘 봤다, 정말 잘 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위 1% 이상의 구간, 상위 1% 이상의 구간이라면 의학계열 구간이고, 의학계열 중에서도 잘 봤다고 얘기하려면 사실상 더 올라가서 0.05% 이상 구간 올라가야 돼요. 대부분 0.05%가 아니라 의학계열 구간으로 0.789로 떨어지면 사실 원서 지원이 매우 어려워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모든 분들의 원서 지원은 안정 지원에 기반을 둔 상향 지원을 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향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AI로 돌리는 예측과 추측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일종의 로직이 있기 때문에 그 로직을 잘 이해하시면서 흐름을 잡아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작년에 이제 어떤 한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추가 합격 로직에 대한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를 통해서 본인이 정말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들었었을 때는 정말 축하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어려운 건데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는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상향 지원한다, 스나이핑을 원한다라고 하면 내가 지원하는 대학, 그 다음에 내가 지원하는 표준 점수의 권이 과연 모집 단위가 밀폐형 구조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개방형 구조에 속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밀폐형 구조는 뭐고 과연 개방형 구조는 뭐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하나의 모집단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 대학이 가장 높은 학과가 398점이야. 그리고 쭉쭉쭉쭉 낮아져서 가장 낮은 학과가 391점대의 하나의 학과라고 생각을 하면 대부분의 대학들은 이렇게 사선형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사선형으로. 예를 들어 이 대학을 서울대라고 가정하면 이 대학이 연세대나 고려대일 거고, 이 대학이 연세대 고려대라고 가정하면 여기에 있는 대학은 뭐겠습니까? 서강대, 성균관대나 한양대 이쪽 대학이겠죠. 그렇죠? 그쪽 대학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선형으로 대부분 다 연결이 될 수밖에 없죠. 이 대학이 중앙대다. 그럼 이 대학이 경희대다. 이 대학이 경희대다. 그럼 이 다음에 건국대가 있거나 신입대가 있겠죠. 이렇게 사선형으로 연결되어지는 구조이고, 이렇게 사선형으로 연결되어지는 구조는 밀폐형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밀폐형 구조. 밀폐형 구조라는 얘기는 뭐냐면 막혔다는 뜻입니다. 막혔다. 뭐가 막혔다는 얘기냐면, 예를 들어 여기가 경희 성균관대라고 예를 들어봐요. 그럼 성균관대의 상위권 학생들은 연세대 고려대학교에 원서를 쓰겠죠. 그 연세대학교 고려대를 쓰게 되어지는데 성균관대 상위권 학생이 393점이라고 하면 이 학생들이 연세대 고려대에 진입할 수 있는 벽은 대부분 요 정도까지밖에 진입을 못해요. 성균관대학교에 393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396점의 연고대에 원서를 쓸 수 있을까? 뭐 있을까? 그러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393점이 396점인 학과에 원서를 쓰면 불합격 이렇게 뜨겠죠. 그렇죠? 불합격. 그리고 여기를 불합격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 나는 연대 경영학과 원서 썼었거든. 나는 고려대 경영 썼던 사람이야. 나는 연대 전기전자도 썼었어.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떨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결국은 성균관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이런 학생들의 최종적 목표는 연세대 고려대는 무조건 붙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점수 계산에 맞춰서, 점수에 맞춰서 원서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밀폐형 구조에서는 하위 대학이 상위 대학에 접근할 수 있는 범위가 전체 모집 단위에서 약 50% 이하, 40% 이하의 구간까지만 접근이 가능하고 상위 구간의 원서 지원은 아예 불가능해요.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연세대나 고려대학교의 상위권 학생들은 받으러 어디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냐면 서울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서울대로 이동한다 하더라도 연세대 고려대 학생이 서울대로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은 어디밖에 없냐 하면 360, 396점부터 398점. 다시 말하면 상위 30%에서 40% 정도의 구간만 어디로 이동할 수 있냐면 서울대로 이동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동이 어려운 구간은 뭐냐면 이쪽 구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중간 정도의 흔히 말하면 우리가 트랜스퍼 구간이라고 했었던 이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면 학생들의 유입이 불가능한 구간이에요. 불가능해. 아예 불가능. 왜 불가능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위 구간에서 진입할 수 있는 학생들은 연세대나 고려대학교 모집 구간 내에서 40% 이하의 구간까지만 진입이 가능하죠. 여기서 가면 여기까지만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여기서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원서를 쓸 수 없죠. 왜?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합격밖에 안 되니까 여기밖에 원서 접근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원서를 쓰는 연세대나 고려대학교에 원서를 쓰는 학생 중에서 서울대학교에 원서를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점수를 396점이라고 가정한다면, 실제 396점인 건 아니고, 가정한다면 요 정도 건밖에 원서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약 상위에서의 한 30% 정도 구간이 상위 대학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고, 하위에서 약 40% 정도 구간이 하위 구간에서 유입하는 구간이고, 그럼 결국은 뭐냐면 밀폐형 구간, 절대로 못 들어오는 지점, 좌측이나 우측에서 진입이 불가능한 구간이 여기는 진입이 불가능한 구간이 되는 거예요. 진입이 여기는 들어올 수가 없죠. 아예 진입이 안 되죠. 진입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내가 만약에 387점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다. 자, 그러면 378점인 학생이 연세대나 고려대를 원서를 쓸 수 있습니까? 이 표로 보면 연세대 고려대학교 가장 낮은 점수가 391점이에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 학생이 그럼 내가 만약에 387점인데 나는 연세대나 고려대를 붙고 싶어. 어디를 써야 붙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진학사나 UA, 메가 등등등에서 올려놓으면 내가 만약에 387점을 맞는데 나는 연세대 고려대 어디를 쓸 수 있을까요? 라고 인터넷으로 내가 모의 지원을 하면 가장 가능한 지점은 결국은 그 모집 단위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이겠죠. 391점인 학과에 원서를 써봐라. 그러면 너 추가 합격 가능성 한 5% 있어. 떨어지겠지만. 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여기가 어려운 이유는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대학의 하위 구간은 대학이 바뀌는 구간이고, 대학이 바뀌는 구간은 하위에서 밀려드는 점수대가 높아요. 그리고 이 점수대 하위 구간은 점수를 계산하고 들어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실제 허수 지원이 많이 몰리지 않는 구간이다 보니까 지원자들 간의 점수 간격이 매우 조밀해요. 왜? 대학이 바뀌니까 엄청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겠죠. 내가 만약에 397점인 학생이 391점인 학과에 원서를 쓰면 야, 점수를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4점 정도 차이 나네. 여기를 만약에 쓴다고 생각해봐. 393점을 써봐. 아, 6점이잖아. 여기가 제일 가깝겠지. 라고 생각해서 여기를 원서를 쓸 수 있지만 문제는 성균관대학교 393점, 392점, 391점인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원서를 쓰는 지점이 바로 연세대 고려대 하위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붙을 수가 없죠, 당연히. 안 되죠. 두 번째, 자, 그러면 가장 충원율이 높게 발생이 되어지는 지점에 원서를 쓰면 되지 않을까? 그럼 어디를 쓰는 거냐면 여기를 쳐서 제일 윗구간에 원서를 쓰는 거예요. 여기를. 그럼 397점인 학과를 원서를 써보자. 아, 지난번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상위 구간, 다시 말하면 제일 위의 구간, 아웃 구간은 상향 이탈 구간에 해당이 되고 상향 이탈 구간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이 지점이 목표가 아니라 결국 상위 대학에 합격을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빠져나가면 충원율이 들고 충원율이 돌면 모집 단위 내에서 상향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붙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못 붙어요. 왜 못 붙냐면 지금 이 대학의 모집 단위의 점수는 398점에서 391점대이고 그리고 내 점수와 여기에 점수 차이가 발생이 되죠. 지금 보는 것처럼. 내가 여기를 써서 원서를 써서 붙지 못하는 이유는 이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면 허수 지원이 대량적으로 집중되는 구간이에요. 야, 성적이 낮은데 나는 원래 연세대 고려대 가려고 했었는데 수능시험을 못 봐서 나는 경희대 정도 갈 수 있는 성적밖에 안 나왔어. 나는 반드시 연세대 고려대 갈 거고 재수를 해서라도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 이런 분들은 대부분 성균관대학, 경희대학교나 아니면 경희대학교나 뭐 시립대나 등등등에서 적정 안정 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는 그거보다 조금 더 윗단계에다 원서를 쓰게 되고 하나는 반드시 연고대에다 상향을 치겠다는 의지를 꼭 갖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를 원서를 써서 붙지 못하는 이유들은 이 지점이 허수 지원이 집중되는 구간인데 허수들 중에는 나의 점수 387점보다 낮은 학생들도 있지만 문제는 바로 391점에서 387점 사이에 학생들이 원서를 쓴다는 거예요, 여기를. 그러니까 내가 387점인데 388점, 389점, 390점인 학생들이 여기를 원서를 썼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나는 못 붙어요.
전혀 붙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합격이 발생이 되어지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디를 쓴다? 예를 들어서 점수를 385점 구간을 만약에 원서를 쓴다고 해보자. 자, 그럼 나는 붙을 수 있을까? 못 붙을까? 이렇게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자, 385점의 원서를 써서 붙을 수 있는 논리의 첫 번째는 뭐냐면 모집 단위 내의 상향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만약에 어떤 학생이 392점의 점수를 맞고 연세대 고려대를 갈 수 있는 학생이다. 근데 이 학생이 야, 나는 연세대 고려대를 붙을 수는 있는데 난 학과가 마음에 안 들어. 학과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나는 395점대의 상위 학과의 원서를 쓸 거야. 그래서 원서를 이렇게 쓸 수가 있을까? 못 쓰죠. 왜냐하면 이렇게 원서를 쓰면 현실적으로 저렇게 원서를 쓸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렇죠? 내 성적을 어디다 대입을 해보고 어디다 판단을 해봐도 저렇게 원서를 쓰면 무조건 불합격이라고 100% 뜰 테니까. 그렇죠? 그리고도 나는 쓰고 싶어. 썼어. 그럼 만약에 여기를 썼다는 얘기는 결국은 연고대에 불합격한다는 얘기고, 연고대에 불합격한다면 결국은 최종 대학은 성균관대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성균관대도 붙으면 좋아. 근데 만약에 이거마저도 무너지게 되어진다면 결국 그냥 재수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집 단위로 들어가면 대부분 원서 지원은 어떻게 되냐면 아래에서 위로 쓰는 지점이 아니야. 모집 단위 내는 398점인 학생은 398점이 401점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모집 단위 내에서는 아래에서 위로 원서를 쓰는 구간이 아니고 모집 단위 내로 들어가면 위에서 아래로 점수를 쓰는 구간이 되어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하향 안정 소신 지원을 하게 돼 있고, 하향 안정 소신 지원을 하고 나면 결국 이 목적이 뭐야? 상위 대학에 상향을 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두실 점은 뭐냐면 모집 단위 내에서는 상향 지원이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내가 387점일 때 395점인 학과에 원서를 쓰게 되어진다면 실제 394, 393, 392, 391, 390점도 이 학과에 원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395점인 학생들은 상위 대학에 상향을 치겠죠. 당연히. 상향을 쳐서 만약에 합격이 되어진다. 그러면 결국은 추가 합격이 발생이 됐고, 추가 합격이 발생이 되어지면 합격자의 성적은 이 구간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스나이핑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 첫 번째 이유는 밀폐형 구조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좌우에서 진입이 불가능한 구조가 돼야 되지, 좌우가 뚫리면 그러면 결국은 스나이핑이 이루어지기가 매우 어려워요. 자, 밀폐형 구조는 어디에 존재하냐? 밀폐형 구조는 대학으로 봤었을 때 최소 동국대학교 이상의 대학에서 동국대를 기점으로 윗구조에서 밀폐형 구조가 존재한다는 점. 왜냐하면 동국대 위에 건국대, 건국대 위에 중앙대, 뭐 경희대, 경희대 위에 중앙대, 중앙대 위에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사선으로 대학이 연결이 되어지면 그 연결되어진 틈에서 이렇게 바로 밀폐 구간이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동국대 이상의 지점에서 밀폐형 구조가 발생이 되어진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밀폐형 구조 내에서 스나이핑이 가능한 이유는 모집 단위 내에서 상향이 불가능하다는 원리를 아셔야 돼요. 모집 단위 내로 들어가면 원서 지원은 아래에서 위로 원서를 쓰는 지점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원서를 쓰는 지점이 되고, 아래에서 위를 원서를 쓰는 지점은 모집 단위 내에서 인 구간. 이 아래에서 쓰는 구간은 바로 이 구간밖에 없어요. 대부분 다 위에서 아래로 쓰고 질러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여기서 원서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허수 지원이 되게 중요해요. 정시 원서를 쓸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내가 적정 안정 지원을 하려고 하느냐, 상향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입시에 대한 전략이 바뀐다는 점 알아두셔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상향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허수예요. 나와 같은 학생들, 나처럼 성적이 비슷해서 원했던 대학을 갈 수가 없지만 이 학생들이 재수를 염두에 두고라도 또 안정 지원에 기반을 두고 상향 지원을 꾀하는 학생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학생들이. 그 학생들이 과연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시 원서 지원이 어려운 점은
많은 데이터나 정보가 있지만 그게 입시기관에서 만들어낸 획일화된 데이터고 그 획일화된 데이터를 모든 분들이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데이터를 모든 사람들이 보다 보면 결국 판단은 똑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야 여기가 추합 가능성이 높겠다. 상향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에 원서를 쓰면 결국 모든 분들이 한 지점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곳에는 결국 기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었던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씩 데이터를 분석하는 작업들을 진행해야 됩니다. 첫 번째 설명을 드린 거는 밀폐형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제가 말씀드렸었던 내용들을 깊이 있게 잘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개방형 구조라고 해요. 개방형 구조. 개방형 구조는 다시 말하면 좌우가 다 개방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밀폐형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위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보시는 것처럼 상위 40%, 상위 30%, 하위 40% 중간에 약 30% 정도의 공간이 좌우에서 들어올 수 없는 구간인 거예요. 여기가 바로 동국대학교 이상의 지점이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개방형 구조는 좌우가 다 뚫린 거죠. 다. 보시는 것처럼 아래에서 위로 들어오는 대학이 있겠죠. 아래에서 위로 들어오는 대학이. 그리고 위에 있는 학과, 이 학과의 학교의 상위 학과의 학생들은 대학 선택에 따라서 또는 학과 선택에 따라서 다른 대학으로 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위에 30%, 밑에 30%, 그럼 여기가 막히는 구간인데 이 개방형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다는 얘기냐면 이 대학과 비슷한 정도의 레벨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 옆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군이다, 나군이다, 다군이면 결국 다군에 이 대학의 점수가 371점에서 378점이면 이 다군에 372점에서 378점인 학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자, 여기서 학생들이 이렇게 들어올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성적이 이 성적대에서 상향을 이렇게 치면 여기서 위에서 그쵸 모집 단위에선 상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이 구간에 내가 원서를 쓴다면 추합이 발생이 되어지면 점수의 하락폭이 밑에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추측을 할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다군에 나와 비슷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원서를 써주는 대학들이 존재하면 이 지점에서 375점대의 학과를 선택한 학생이 가군에서 내가 쓰는 대학에 375점대의 원서를 바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내 성적대에서는 붙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이 구간은 어디에 발생이 되어지냐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밀폐형 구조가 동국대 이상의 대학이다 라고 말하면 이 개방형 구조는 대부분 동국대학교 밑에 있는 대학들, 동국대 밑에 대학이라고 한다면 어디냐면 숭실대, 국민대, 세종대부터 시작해서 그 이하의 대학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좌우에서 다 들어오는 지점이에요. 좌우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학들이 대부분 개방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자, 개방형 구조는 모집 단위 내에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 이게 핵심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밀폐형 구조는 모집 단위 내에 진입이 불가능하죠. 좌우에서 들어올 수가 없고 오로지 좌우에서도 못 들어오고 아래에서 위로 치지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스나이피 가능했지만 이렇게 개방형 구조는 좌우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점수 간격을 좁힐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자연추합을 기대하는 구조가 돼야 돼요. 자연추합을. 다시 말하면 트랜스퍼 구간에서 좌우로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지면서 적은 점수 차이에서 상향 지원을 꾀할 수는 있지만 점수 큰 구간에서 꾀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이 하나, 그 다음에 대학이 둘, 대학이 셋 이렇게 있으면 내가 A, B, C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내 대학에서 요 정도의 원서를 써서 원서를 쓰는 게 정상적인 원서 지원이죠. 그렇죠? 내가 만약에 동국대학교의 원서를 쓸 수 있는 학생이 건국대 정도의 원서를 쓸 수 있는 게 정상적인 거고 이게 바로 자연추합을 기해하는 원서 지원의 결과인데 동국대학교의 원서를 쓸 수 있는 학생이 나는 중앙대에다가 상향을 원서를 꾀한다. 그럼 이건 바로 강제추합. 스나이핑 원리가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이렇게 꼭 보실 부분이 개방형 구조냐 밀폐형 구조냐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뭐만 쳐다보냐?
숫자를 봐요. 숫자. 내 점수, 내가 지원하는 대학, 내가 지원하는 대학에서 합격의 가능성, 몇 명이 지원했는지, 실제 모의 지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렇게 숫자만 따라가게 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동 경로를 파악하셔야 돼요. 내가 지원한 대학의 학과의 학생들이 나군으로 가면 다군으로 가면 어떻게 이동할 수 있고 또 지원한 나군의 학과의 학생들이 가군으로 이동하면 얼마나 이동의 가능성이 있는지 그 안에서 틈새가 얼마나 벌어질 수 있는지 이런 걸 보셔야 되겠죠. 그런 점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원서를 써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충원율이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충원율이라는 단어는 정시 지원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충원율이에요. 왜? 충원율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원하는 대학, 학과가 있는데 그 대학의 학과에 원서를 쓴 학생들이 상위 대학에 합격을 한 거죠. 그러면서 상위 대학으로 빠져나가는 거. 빠져나가면서 결국 내 성적, 모집 단위보다 낮은 성적의 학생들이 성적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합격이 되어지는 걸 우리가 충원율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충원율이다. 내가 추가 합격이 됐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된 거야? 내 성적보다 조금 더 높은 대학을 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정시에 원서를 썼는데 나는 정시 합격을 했는데 난 추가 합격을 되지 못하고 난 최초 합격으로 붙었어. 기뻐할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왜? 한 대학의 학과가 20명을 뽑으면 최고 점수, 평균 점수, 최저 점수 간의 점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을 지난 선의가 설명을 드렸죠. 연세대 고려대학교에 합격하는 학생들 중에서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는 건국대까지도 떨어지거든요. 건국대 지점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원서 지원에서 어떻게 대학을 가야 되냐면 추가 합격으로 대학을 가야 돼요. 정시는 추가 합격으로. 대학을 가야 되지 최초 합격으로 붙었다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왜? 최초 합격으로 붙어서 막상 가보면 야, 나하고 마지막으로 붙은 아이의 점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걸 알고 나는 최초 합격으로 붙어서 건국대를 붙었어. 근데 나하고 똑같은 학생이 추가 합격으로 붙은 대학을 보면 경희대를 붙거나 건국대에서 뭐 성균관대를 붙거나 한양대를 붙은 애들 친구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막 화가 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시 지원은 반드시 추가 합격으로 합격을 해야만 정말 그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만족도를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용어가 바로 충원율이에요. 근데 충원율에 대한 부분을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충원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위 대학이 있고 하위 대학이 있다. 근데 하위 대학의 합격에 하위 대학의 학과의 학생들이 상위 대학으로 연쇄적으로 합격해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하위 점수대 학생들이 그걸 채우고 이걸 바로 충원율이라고 하는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충원율이 높은 경우를 하나로 봅시다. 자, 이게 한 대학의 한 학과라고 얘기해 봐요. 어느 대학의 학과의 충원율이 야 200% 정도가 나왔어. 충원율이. 또 300%가 나왔어. 또 우리가 성균관대 같은 경우들은 충원율이 매우 높잖아요. 한양대, 공대 같은 경우는 충원율이 막 800% 막 나오고 다군에 있는 중앙대 같은 경우 또 다군에 있는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충원율이 막 1000%가 막 넘어요. 충원율이 만약에 200%다. 충원율이 만약에 한 700%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충원율이 높으면 합격 가능성이 높다. 충원율이 높으면 합격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충원율이 높으면 합격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에 적용이 되어지냐면 나의 성적이 실제 지원한 대학과 점수 차이가 매우 적을 때. 자, 예를 들어 이 대학의 점수의 마지노선이 이거라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성적을 가지고 있었을 때 충원율이 높게 발생이 되어지면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충원율이 높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 전체 학과 중에서 뭐가 많냐면 상위 구간에 고득점자들이 많이 포진되어져 있다는 얘기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집 단위 내에 고득점자의 비율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원율이 높게 발생이 되어지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충원율이 높은 구간에 허수 지원이 대량으로 집중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다 허수 지원이 대량으로 몰리기 때문에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의 폭은 하위 구간까지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충원율이 높다는 것에 유리한 점은 실제 합격선과 나의 점수의 간격이 매우 좁을 때 그리고 나의 성적이
최소한 이 대학의 모집단이 내에 있을 때는 충원율이 높게 발생이 되어졌을 때 합격의 가능성이 있지만 나의 성적이 모집단이 전체에 밖에 있을 때는 실제 충원율이 높아가지고 못 붙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스나이핑이라고 하는 단어, 강제 추합을 꾀한다. 그러면 이 강제 추합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는 구간은 어디냐면 충원율이 높은 구간에서는 발생이 될 수 없어요. 충원율이 높다 이 구간은 이거죠. 이 대학의 점수가 예를 들어서 385점에서 점수를 볼 때 384점 정도 본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충원율이 높다 이런 경우는 내 점수가 382점 정도 맞았다. 그럼 충원율이 높게 발생이 되어지면서 돌고 돌아서 나에게까지 떨어질 수 있는 점수가 되어지지만 만약에 내 점수가 374점이다. 이러면 이 구간까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사이에 많은 수의 허수들이 집중이 되어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연추합을 원한다. 자연추합. 내 성적대보다 조금 윗구간. 학과 선택에 따라서 바뀌는 자연추합을 껴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뭘 보고 따라가면 되냐면 충원율이 높은 구간, 충원율이 높게 발생이 되어지는 구간에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거기는 물반 고기반이기 때문에 자연추합의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나는 원래 서울대를 가는 게 목표였었는데 수능시험을 잘 못 봐서 나는 건국대 정도 갈 수 있는 성적이었어. 라고 한다면 그런데 나는 최소한 연세대나 고려대는 떨어져도 상관없으니까 꼭 원서를 쓰고 싶어. 그게 바로 스나이핑을 원한다면 그럼 어떤 원서 지원을 해야 되냐면 충원율이 없는 지점에 원서를 써야 돼요. 꼭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상향 지원에서 핵심은 가능성이 없어야 돼요. 가능성. 야, 가능성이 없다. 이게 말이 돼? 왜? 가능성이 없는데 왜 원서를 써?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가능성이 있고 추가 합격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지점은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럼 거기에는 나보다 성적대가 높은 상향 지원을 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몰려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로 보여야 되냐면 상향 지원의 가능성, 추가 합격의 가능성이 없어야 돼요. 그 지점이 결국은 어떤 지점이냐면 스나이핑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는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지점은 어디냐면 상위 대학의 학과가 있고 하위 대학의 학과가 있어요. 충원율이 대부분 높게 발생이 되어지는 지점은 바로 이 지점이죠. 아웃 구간. 아웃 구간의 충원율이 높게 발생이 되어지는 지점인데 문제는 여기에 허수 지원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는 건데 이 허수는 나보다 더 높은 허수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 원서를 써봤자 내가 370점에서 원서를 써봤자 371점, 372점인 학생들이 원서를 던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못 붙어. 그럼 결국은 어디에 붙어야 붙을 수 있냐면 하위 구간에 원서를 써. 여기부터 못 붙죠. 하위 구간은 밑에서 유입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를 찾아야 되냐면 트랜스퍼 구간을 노리셔야 돼요. 트랜스퍼 구간. 좌우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지는 이 구간은 허수 지원들이 몰리지 않는 구간이다. 왜? 허수가 원서를 쓸 이유가 별로 없어. 왜? 충원율이 없으니까. 허수는 무조건 뭐를 보고 따라간다? 충원율이 높은 지점에 원서를 쓴다. 자, 충원율이 0%야. 0%. 자, 이전에 원서를 썼었던 경험들 중에서 하나를 얘기해 주면 자, 어떤 학생이 수능시험을 봤는데 수능을 좀 못 봤어요. 그리고 재수를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을 다군의 건국대학교에 원서를 썼는데 다군의 건국대학교에 원서를 썼는데 다군이 워낙 높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다군이 높다 보니까 건국대 정도는 붙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다군의 건국대도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가군을 어디 썼냐면 건국대를 붙을 수 있다는 조건으로 가군은 서강대학교에 상향을 썼어요. 서강대도 떨어졌죠. 그러니까 건국대도 떨어지고 서강대도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군에 어디를 썼냐면 연세대를 썼죠. 그래서 연세대학교를 추가 합격을 통해서 붙었던 경험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바로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여기서 왜 그러면 이 학생이 연세대학교를 붙일 수 있었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자, 이 구조는 연세대학교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는 동국대까지의 구조는 사선형 구조로서 좌우가 어떻게 되어 있다? 밀폐되어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모집 단위 내에서 상향이 불가능하고 좌우에서 직접적으로 들어오기가 불가능한 구간이라는 점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나뿐만 아니라 허수 지원들이 대부분 다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상위 대학에. 그럼 허수들이 원서를 쓰지 않는 지점은 어떤 지점이냐면 첫 번째는 충원율이 없어야 돼. 자, 그 학과는 충원율이 작년에도 충원율이 0%였어. 그 전년도에도 충원율이 0%였어. 그 전년도에도 충원율이 0%였어. 아니면 작년에 10%, 그 전년도에 10%, 그 전년도에 10%. 다른 데는 충원율이 막 50%, 100%, 150%인데 어떤 학과의 충원율이 거의 제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허수들이 원서를 안 쓰죠. 왜? 충원율이 발생이 안 되니까. 이렇게 충원율이 낮은 구간에 원서를 쓰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원서를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위에서 아래로 원서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얘가 원서를 쓰는 학과가 379점인 학과인데 이 학과가 충원율이 아예 발생이 되지 않는 학과야. 그러면 이 지점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누가 쓰게 되냐면 378점인 학생이 원서를 쓰겠습니까? 충원율이 전혀 발생이 되어지지 않는 학과에 378점인 학생이 상향을 친다? 이건 불가능하죠. 떨어지니까 무조건. 그렇죠? 붙을 수 있다. 점수가 낮음에도 붙을 수 있다라는 전제적인 조건은 회전이 발생이 되어야 붙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학과가 충원율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래에서 위로 원서를 못 쓰고 위에서 아래로 원서를 써요. 다시 말하면 380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378점인 학과에 원서를 쓴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 378점 구간에 원서를 쓴 학생이 380점대 학생들이 원서를 쓴다면 이 학생들은 점수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상위 대학에 붙어요. 여기에. 상위 대학에 붙으면 이 학생들이 빠져나가겠죠? 빠져나가면 모집 단위 내에서는 상향이 불가능하죠. 그 점수에 맞춰 쓰기 때문에 추가 합격이 발생이 되어지면 충원율이 10% 또는 충원율이 0%라 하더라도 그 다음 연도에 1명 또는 2명 정도의 추가 합격이 발생이 되어지면 그 점수는 모집단이 밖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밖으로. 그런 점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충원율이 낮은 지점은 첫 번째 소신 지원이 이루어지는 시점이다. 소신 지원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원서 지원이 위에서 아래로 원서를 쓰게 되고 위에서 아래로 원서를 쓰게 된다면 이 학생들은 점수의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거고 그럼 이 학생들의 목표는 바로 이 트랜스퍼 상위 지점은 상위 대학으로 연결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충원율이 0%다, 0%다, 0%다 라는 얘기는 원서 지원을 위에서 아래로 소신 지원을 하게 만들 거고 그러면 이 학생들은 그 다음 연도에 붙을 가능성이 높아요. 충원율이 200%다, 200%다, 200%다 라고 한다면 해마다 그 정도의 충원율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어지면 어떤 문제? 허수 지원들이 매년 몰린다는 거예요. 매년.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낮은 상태에서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허수 지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충원율이 낮은 구간은 소신 지원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지원하는 구간이고 충원율이 낮은 구간이고 허수 지원이 없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는 모집단이 밖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다시 말하면 합격 가능성이 0%이어야만 내가 붙는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합격 가능성이 0%가 되려면 첫 번째, 전년도의 충원율이 매우 낮아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경쟁률이 낮다가 높아지는 지점이 오히려 유리하다는 거. 모든 분들이 데이터를 되게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보고 듣는 거에 다 속아요. 보고 듣는 거. 우리가 보고 있는 걸 믿는다니까요, 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경쟁률이 높아졌어? 그럼 뭐라고 생각하냐면 경쟁률이 높아졌으니까 올해는 낮아지겠지 이렇게 절대로 생각하잖아요. 경쟁률이 높으면 높은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은 지점이 유리하다. 충원율이 없는 지점이 유리하다. 그 다음에 모집 인원이 적을수록 더 유리해요. 적을수록. 하지만 문제는 모집 인원이 적은 지점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또 몰릴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추가 합격, 그 다음에 스나이핑, 강제 취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퍼리뷰에서는 지금 이제 정식 컨설팅 예약 접수를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제 세 분의 선생님이 같이 컨설팅을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고, 요즘에는 이제 선생님들끼리 계속 이런 회의를 진행을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추가 학교 컨설팅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어떻게 원서 지원할 것인지 준비하는 기간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컨설팅을 예약 접수 안 하신 분들은 하이프랩이 전화 주시면 예약 접수를 도와드리도록 하고, 오늘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연결시켜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